반갑습니다. 문성IT의 문성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XGB에서 다루는 그 사칙 연산하고 관련된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칙 연산이라 하면 그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한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 XGB에서는 그 16비트 워드 단위로 그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dd 한다는 것은 사인드 바이너리 add니까 16비트면은 우리가 숫자로 그냥 unsigned로 계산하면은 65,536 정도인데, 이게 사인드니까 그 부호가 있는 걸로 하면은 나머지 반은 그 음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한 32,000 정도에서부터 마이너스 32,700 정도까지의 이제 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계산되는 이 사이즈가 그냥 기본적인 add라는 명령어인데요. 뭐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32,767과 마이너스 32,768 사이의 값에 더한 결과값이 나오면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양쪽을 초과하거나 이 마이너스 밑으로 더 언더로 내려가게 되면 캐리 플래그가 세트가 된다는 얘기는 에러 플래그를 셋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렵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그 XGB 계열의 지금 매뉴얼에서 제가 참조한 거고요. 이 사이에 들어와야 정상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해놨고요. 보면은 add 한다는 말은 어떤 오퍼랜드로 S1, S2 값을 해서 이 16비트 워드에다가 어사인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subtract 빼기 기호는 S1 값에서 S2를 빼가지고 이제 그 D 값에다가 16비트 우리가 이제 D 워드는 D 값에 주로 쓰죠. 여기에 지금 올 수 있는 값들은 우리가 매뉴얼 참조해 보면 S1이나 상수가 올 수도 있지만은 D 워드 값으로 올 수도 있고, 카운터 값의 결과치 값이 올 수도 있고, 타이머 값이 올 수도 있고, S1, S2에. 그 다음에 multiply라는 MUL이라는 명령은 두 값을 오퍼랜드 두 값을 S1, S2로 곱해서 정한 그 D 워드 값에다 정한데, 여기에 이제 지금부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멀티플라이라고 곱셈 값은 그 두 값을 곱하고 나면은 결과값이 플러스 1 값이 하나가 더 증가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D0에다가 저장을 우리가 했다면 D0, D1 값까지를 합쳐서 결과값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디바이드, 나누기인데요. 나누기는 S1과 S2를 나눠서 여기도 보면은 D 값에다가 그 값을 저장을 하고요. 나머지 D 플러스 1에다가 나머지 값을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 산술 연산자를 이용한 그 시험이 좀 복잡해진다면 아마 이 나머지 값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비트 값으로, 이 나머지 값을 비트 값으로 이용하는, 산술 연산자는 아니지만 인크리스 숫자를 더해주는, 디크리스 숫자를 하나씩 정수 값에서 빼주는 이 값의 이 명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중에 샘플 프로그램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D 값을 쓸 때 계속 이렇게 0부터 2, 4, 6 이렇게 짝수 번호를 건너뛰면서 내가 쓸 거예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결과값이 그 두 개의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는 멀티플라이나 디바이드 명령어 때문에 가능하면 산술 연산자를 계산할 때는 이게 그 짝수 단위로 어드레스를 건너뛰는 것을 습관화 드리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막 D1, D2, D3 이렇게 연속해서 쓰다가 나중에 막 수가 중첩이 돼가지고 메모리가 깨진다고 그러죠. 메모리가 중첩이 돼가지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그 수험생들이 가끔 있어요. 시험장에 가서 자기가 모르는 이상한 숫자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나타나면은 정말 멘탈이 깨지죠. 멘탈이 깨집니다. 멘붕이 오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정확히 시뮬레이션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고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지를 미리 봐두고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제가 이 프로그램을 미리 짜놓은 부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P0 입력 그 단자에서 첫 번째 값이 그냥 펄스 상승 엣지만 받아낸 이유를 어떤 그 카운터 값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반복하지만 상태 값이 아니라 펄스 값이에요. 가능하면 그래서 그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상승 엣지, 하강 엣지를 정확히 구별해서 펄스 값으로 주는 게 더 맞습니다. 그다음에 P0 값을 입력했을 때 카운터 0에 값을 더하고요. 물론 맥시멈 20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 P1에서 입력한 것은 카운터 1에다가 더해서 이런 가끔가다 이런 값을 이렇게 조건을 물어보고 연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지만은 두 값이 0이라도 컸을 때 0 카운트 0나 카운트 1이 0보다 컸을 때 둘 중에 하나가 0보다 컸을 때 더하거나 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또 여기 이 조건에서 여기서 이제 뺀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C0에서 C1을 마이너스한 빼기를 했던 값이 결과값 D2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C1이 C0보다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크지 않다. 그러니까 C0가 항상 크다. 그러니까 빼니까 이게 양수값이 되는 거죠. 만일에 있는 C1이 더 크다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값일 때는 하지 말고 플러스 값일 때만 해라는 뭐 이런 예를 들어 이런 조건일 때만 일단 D2를 D4로 무브해라. 이런 조건을 실행시키는 샘플로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정확히 이제 그 곱하기 계산인데 C0나 C1이 둘 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값이 0이 되니까. 물론 모든 것을 꼭 곱하기 할 때는 이렇게만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최소한 0 이상의 값의 의미를 가질 때 이런 그 지문이나 조건이 주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둘 다 반드시 0 이상 값을 가지고 있을 때만 곱해라. 내가 의미의 조건을 집어넣은 거고요. 이 값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divide by zero라는 에러 값이 있거든요. 수를 나눌 때 0으로 나누면 우리 수학에서 어떻게 불능이라고 하냐, 불능. 있을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나눠야 될 수, divide는 C0를 C1으로 나누라는 뜻이잖아요. 최소한 C1은 0보다 커야 됩니다. 0 이상, 0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거나 0보다 큰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는 우리가 주로 기능형 시험에서 잘 안 나오니까 0 이상일 때만 뭐 이런 조건을 반드시 나누게 할 때는 꼭 넣어줘야 되는 게 답이 맞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0일 때 이 divide라는 명령어를 만나게 되면 이거 에러 플래그를 세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나누기가 되면 이 나누기의 목과 나머지 값이 어떻게 P0면 맨 마지막 입력 접점입니다. 12개 입력 접점 중에 맨 마지막 12번째가 그냥 B 어드레스에 있는 값을 입력이 받으면 카운터 값은 리셋으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D 타입의 워드 값은 move 0을 D0 값부터 하고 20개 정도를 0으로 리셋해라. 이런 D 워드 값은 리셋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리셋을 해서 기본 디폴트 값 0을 세팅하고 싶으면 이렇게 move, 파일 move라는 이런 명령으로 일괄 0을 치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런 중 수정 상태로 지금 화면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입력 디바이스를 프레임을 제거하고 해놨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모니터를 해서 디바이스 모니터 지금 D 값을 모니터링 하도록 해놨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이 모니터링 방법이 여기 10진수 데시말로도 표시할 수 있고 2진수로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헥사값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헥사값으로 FF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눈에 읽는 10진수로 리셋하면은 D 값이 다 지워지겠죠. 리셋했습니다. 이렇게 백단 상태에서 제일 먼저 카운터 푸시 버튼
P0를 눌러서 1을 증가하고요. 한 번 더 눌러서 2로 증가하고 3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운터 1의 값은 두 번째 값을 눌러서 1로 증가를 시켜놨죠. 자, 결과값을 한번 볼까요? 애드는 3과 1을 다 해도 D0 값이 4를 의무구했습니다. 지금 4 보이죠? D0 값이 4가 보이고요.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4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뺀 값은 3에서 2를 빼면 2가 D2에 2가 값을 가지고 있고요. D2가 최소한 0보다 크다는 것은 3에서 2를 정상적으로 빼면 2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2를 정상적일 때만 D4에다가 2를 무구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인데요. 3과 2를 곱하면 뭐죠? 3이죠. D6에 3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곱하기가 6이 컬럼 카운터 2를 하나 더 증가해서 곱하기 2를 만들어 볼까요? 2를 만들면 6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죠. 3에서 2를 나누면은 몫이 1이고 D8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한번 볼까요? D8을 3에서 2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죠. 2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9에 D9라는 어드레스에 1이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3에서 3 나누면 어떻게 되죠? 몫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죠. 3에서 3을 나누면 하나를 증가를 시키면 당연히 1이 되고 0으로 나머지가 또 다시 3에서 3은 나놓고요. 여기 1값을 카운터 0 값을 증가를 시켜 볼게요. 4로 증가시키면 다시 몫이 1로 증가를 하고 카운터가 제로가 5가 되면 몫이 2로 증가되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곱하기 값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 곱하기의 결과값이 곱하기 D6이죠. D6이 결과값이 D에 있는 원래 이 값하고 어떻게 D7까지 플러스 1 값까지를 차지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곱하기가 보면은 D 플러스 1부터 해서 D 값까지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에 32비트를 차지를 해서 자릿수를 차지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값을 좀 키우기 위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값에다가 C0 값을 곱하기 값이 어떻게 증가를 결과값으로 어사인 됐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입력된 수에다가 C0 값에다가 3만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여기 조건이 C1이 최소한 하나보다 커야 되니까 이걸 좀 증가를 시켜 놓을게요. 3만 9만 4가 돼서 12만 15만.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죠? 여기 있는 이 수하고 이 수를 합쳐야 단순히 곱하기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이 32비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 값을 바이너리로 보면은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이 바이너리로 이 값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합친 이 값이 이게 D 값이고요. D 플러스 1 값이 D 플러스 1 값과 D 값을 합쳐서 이 수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18,000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데시말 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18만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개 16비트 두 개를 써가지고 표현을 했고요. 그 값을 데시말 값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숫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48928에 두 번째 D7은 2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이걸 또 헥사데시말로 바꿔놓으면 이런 값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값들이 곱하기를 하거나 나누기를 했을 때는 우리는 D6이라고 했지만 D7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나누기 같으면은 D8이지만 D9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염두에 두시고 항상 이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숫자가 이상한 숫자로 보였을 때 그 값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는 이 내부 시스템의 그 숫자를 계산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장에 가서 그 산술연산하고 관련된 수를 할 때 우리가 그 상상하지 못한 이상한 숫자가 막 나왔을 때가 당황스러워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여기 DO가 0보다 크다, 클 때만 이런 뜻인데 이걸 마이너스 값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여기 숫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마이너스 값을 만들려면 여기서 빼기가 D2가 C0에서 C1을 뺀 값이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려면 C1이 더 6보다 더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C1 카운터 1값을 증가를 시켜서 카운터 7이 되니까 카운터 1의 값이 7이 되니까 마이너스 1 값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 조건을 물어보니까 0보다 크냐, 이 결과값이 뺀 값이 C0에서 C1을 뺀 값이 0보다 크냐 그랬더니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 뒤에는 더 이상 그 해석을 안 하죠. 안 했을 때 이 D2 값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값이에요? 6535. 이게 희한한 값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D2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데이터가 깨진 거 아니냐 그렇게 했었는데 이 D2 값을 보시면 지금부터 이 D2 값이 F 값으로 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가장 큰 수죠. 가장 큰 수. 언사인드로는 이 16비트 워드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의 마이너스 1 값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2가 되면 더 작아진 값으로 표현이 돼요. 이 값이 이 값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지 실제 언사인드로 바뀌면 이게 마이너스 1 값이에요. 언사인드. 그런데 이게 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버렸다고요? 더 이상 얘는 지금 이 그 문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안 했죠. 우리한테 보여주는 데이터 값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언사인드 값으로 치환을 안 해줬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이 값은 이 라인은 이 문장에서 의미가 없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값이 이렇게 보이면 왜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은 이런 값으로 보이지? 지금 내가 프로그램이 잘못됐나? 프로그램에 버그가 생겼나? 이런 혼란을 가지시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1로 바뀌면은 지금 이 수가 또 어떻게 마이너스 2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마이너스 2 값은 정상적으로 D2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은 아주 마이너스 2하고 관계없는 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문장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데이터는 분명히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unsigned 값이고요. 이걸 signed 값으로 바꾸면은 이런 마이너스 2 값으로 치환이 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깨진 거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지금 뜻이고요. 지금 또 팁으로 하나가 들어오면 1초, 둘이 들어오면 2초. 근데 그게 우리가 그 타이머에 그 아규멘트로 남겨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곱하기 10을 해서 넘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계속 곱하기 10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애드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드를 가지고 아예 만들어버려요. P2 값을 할 때 애드 D10을 들어올 때마다 10씩 아예 그냥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D10에다가 그러니까 D10 값인데 이 카운터 P2 값이 한번 펄스가 뛸 때마다 10씩 더해버리면은 이걸 굳이 카운터를 받아가지고 곱하기 10을 하지 않아도 이게 그 타이머의 그 값으로 쓸 수가 있는 이런 값으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P 뜨면 3번이죠. 예, 세 번째 값 누를 때마다 한번 누를 때마다 20, 30 이렇게 10단위로 증가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increase, decrease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1씩 더하고 1씩 빼는 명령어예요. P3를 증가할 때는 누를 때마다 값이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다시 빼면 디크리스 명령어를 하면 빠지죠. 누를 때마다.
근데 여기다가 이 펄스 값을 쓰지 않으면은 이 누르고 있는 이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계속 증가를 합니다. 반드시 여기 펄스를 써야 되고요. 팁인데 여기를 펄스를 안 쓰고 이렇게 입력 상태를 쓰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D12가 증가를 합니다. 볼까요?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리셋하고 다시. 자, 이렇게 입력 신호를 이렇게밖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펄스 단위로만 받겠다 그러면 이 INC 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크리스를 하는데 펄스 단위로만 받겠다 이런 명령어가 있기도 해요. D12. 네. 이걸 아까 여기 뒤에다 P자를 붙여 놓으면 아무런 입력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더라도 상승 엣지에 딱 한 번만 이 증가를 시킵니다. 눌러볼까요? 아까 눌렀을 때 쭉 증가했던 신호하고 좀 다르죠? 네, 이런 팁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가 이런 INC increase라는 명령어가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좀 활용할 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add, serve, MUL, divide 이런 명령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곱하기나 나누기는 이 뒤에 있는 그 결과값이 한 워드를 더 차지하고 결과값이 앉아 있다. 그래서 디바이스 어드레스 사인을 할 때 가능하면 저는 0, 2, 4 이런 식으로 저는 짝수번호를 쓴다. 좀 더 그 심화된 그 명령어 과정에서는 나머지 연산자를 가지고 실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